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 스케치업 화면인데, 어떤 스케치업을 학습한다기보단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집짓기에 반영을 했는지 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어에서 자, 첫 번째 레이어를 켰어요. 자, 아시겠지만 이건 저희 집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건물 배치도고요. 이거를 레이어로 잘라서 이미지화 시켜서 텍스처링을 입혔어요. 텍스처를 굳이 뭐 이렇게 맞춰서 할 이유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수 처리 시설의 배관이라던가 맨홀로 나가는 거리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그래서 뭐 자재 산출하고 파이프나 이런 것들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거 먼저 했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 맞춰서 했어요. 그리고 토목 설계도 제가 직접 이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여기 위에 자 터팡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울게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털을 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털을 팠어요. 저는 매트 기초랑 줄기처럼 이렇게 약간 짬뽕 형식으로 해서 이 깊이가, 여기 깊이가 30이고 그리고 위로 30이고 매트 기초를 쳐가지고, 그래서 60cm의 그 기초를 친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렇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것도 레이어였고,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이에요. 털을 팠으니까 거푸집을 세워야겠죠. 거푸집도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실제로 나무로 구조목이 있는가, 그리고 OSB나 합판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합판을 대여해 쓰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하려면 어쨌든 물량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팔레트도, 그러니까 거푸집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몇으로 할 건지를 정하면 그걸로 이제 쭉 깔아서 물량을 뽑는 거죠. 소송 같은 경우도, 다루기나 뭐 이런 소송 같은 경우도 각각의 길이를 해서 전체를 더해서 합치면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 그렇게 몇 개가 필요하겠구나. 가면 팔거든요. 미성하고 이런 소송 두꺼운 나무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는 임대가 아니라 이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푸집은 임대지만, 이런 거 사가지고 대략 물량이 가능한 거죠, 계산이. 이런 건 다 턱맞춤을 해준 거고요. 화장실이나 뭐 현관, 뭐 그런데 보일러실, 욕실, 컨텔레버 쪽 같은 거 턱맞춤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조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철근이에요. 실제로 철근 작업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자, 가로근, 세로근, 그 다음에 도발이라고 해서 받침이죠. 무게 때문에 밑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길이 계산해서 철근을 주문하는 거예요. 철근은 뭐 톤 단위로 하기도 하지만 대략 한 본이 뭐 10kg였나? 뭐 하여튼 있어요.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하나,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길이 계산하고 몇 개가 들어갈지, 간격을 몇으로 할지는 본 각자가 집에 맞게끔 하면 돼요. 저희는 아마 20인가 30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재볼게요. 추하면 저희는 30 정도로 했네요. 철근 간격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각
길이를 재서 이런 받침도 거푸지고 잠깐만 턱파기를 치워볼게요. 요거를 각각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총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잘라서 만들면 되겠죠. 벽돌을 받치기도 하고 이걸로 하기도 하는데 뭐 장단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 벽돌로 했어요. 그냥 너무 번거로워서. 네. 자, 그리고 골조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골조를 만들었어요. 느크는 따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고. 자, 물량 계산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 땅의 높이에요. 여기는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30cm 더 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땅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편해요. 이걸 하면 손은 많이 가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틀만 하더라도 자재 산출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한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이게 콘크리트가 부어진 거죠. 가령 그러면 자, 기초는 지금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푸집에도 해서 콘크리트를 붓고 틀을 빼어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보시나요? 위로 30cm, 아래로 30cm, 총 6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끈, 그러니까 턱맞춤을 해준 거고, 여기는 물끈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저희 집은 10.2m입니다. 아니지, 그렇죠. 10.2m죠. 아니 10.2m. 그렇죠. 네. 가로도 몇이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겠죠. 약간 제가 중원부원한테 이거는 기초 단열이에요. 뭐 패시브하우스나 이런 걸 보시면 기초 밑에 스티로폼을 5cm나 뭐 10cm짜리로 측면에 해주고 아랫면 해주면 웬만한 그런 열 빠짐 있잖아요. 바닥을 통해서 빠지는 열 빠짐이나 그리고 동결 심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게 아니라 패시브 협회에서 데이터를 보고 작업을 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됐죠. 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방부목이죠. 방부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 기초 작업 중에 앵커 볼트도 위치도 매뉴얼에 맞춰서 딱딱딱 박아주는 거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앵커 볼트들이 매뉴얼상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인치 내로 이음은 몇 인치에서 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앵커 볼트의 간격은 최소 몇 인치, 최대 몇 인치라는 게 있어요. 최소는 없는데 최대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심어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부목도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작정 긴 게 없어요. 자재가 아마 국내에 나오는 게 아마 이 친구가 보면 3m 50 정도인데 방부목이 3m 50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원장인가? 대략 3m 60 같은데, 하여간 방부목이 아마 국내에 지금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게 대략 3m 60이 최고일 거예요.
가장 긴 길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3m 60, 3m 60, 뭐 3m 60 대략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벽체가 나올 테니까 이 이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벽체의 이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었을 때는 또 긴 짤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약간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앵커 볼트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고, 기장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깔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방부목 놓고, 그 다음에 이중 밑갈돌이, 그러니까 밑갈돌이 깔고 뭐 이런 것들 한 거고요. 여기 장부 따기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스터드가 올라가야죠. 자, 스터드, 그리고 네, 내벽 스터드와 외벽 스터드가 올라갔어요. 스터드 보시면 하나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2353을 제일 많이 써요. 2353 많이 쓰는데, 지금 이렇게 미리 렌더링을 해보면 네, 물량 산출이 되는 거죠. 자재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스터드 길이에 맞게 대략 2m 40? 뭐 그 정도로 나오는 게 있고, 끝을 약간 컷을 해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터드는 2m 35, 5.3이니까 대략 2m 30으로 치면 약간씩 컷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6m 짜리를 사가지고 적당하게 맞춰서 잘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가령 이렇게 윗갈돌이나 이중 윗갈돌이는 길게 잡아줘야 되니까 긴 선이 긴 목재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스터드 형태의 길이의 목재도 필요하고, 좀 긴 6m 혹은 뭐 3m 60짜리 혹은 뭐 그거보다 좀 더 긴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긴 걸 해가지고 잘라 쓰는 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요. 제 기억으로.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물량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모델링이 좀 아주 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중 윗갈돌이 올라갈 테고, 뭐 이거는 코너 단열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집을 구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을 하면 장점이 많다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재서 하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그리고 이거는 계단이에요. 계단도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대로 하면 돼요. 사이즈, 스트링거나 이런 것도, 각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락이니까 바닥 장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2층 아니죠, 다락. 이건 지붕이 지금 같이 나왔는데 그냥 감안해서 보세요. 다락의 스터드, 그러니까 골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석가래 받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좀 약간 끊고 가야겠네요. 지붕을 보여드리기 좋으라고, 보시기 좋으라고 끊을게요. 어차피 뭐 세이브를 안 했으니까 다 지워가지고 뭐 이제, 자, 예,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조립보가. 이거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락의 길이가, 집 천정의 길이가 6m 넘기 때문에 이음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립보를 만들어서. 보시면 석가래잖아요. 석가래는 이런 식으로 이음이 되는 거고, 예, 조립보가 이걸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각각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보는 거고, 만들어 보는 게 초심자는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어 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6m가 넘기 때문에 중간에 잘랐어요. 조립보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스팬 테이블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 6m 50짜리가 장선이 12인치 장선이 있었다면 저는 자르지 않고 그냥 갔겠죠. 대신에 장선을 2개를 쓰거나 3개를 쓰거나 했을 거예요. 장선을 붙여서, 아니면 장선의 간격을 더 좁게 해서. 그러면 더 많이 힘을 받아주니까 굳이 잘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벽체가 하나 서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공간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글루램이나 뭐 이런 공학 목재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저는 안정이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해서 글루램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받침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스터드가 됐으니까 이제 OSB가 들어가죠. 벽체. 보자, OSB가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OSB 싸줘야 되는 거고요. OSB로 이제 벽체를 잡아줬으면 이제 레인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레인 스크린도 물량 계산 다 해야겠죠? 미리 다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이딩이 들어가요. 외장재. 그 다음에 사이딩도 몰딩 테두리 쳐줘야 되고, 자, 지붕도 뭐 블로킹도 있고 뭐 많은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페이샤 들어가고 뭐 플라이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집이 만들어져요. 대략 이런 자재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 전열해야 되죠. 전기해야 되죠. 배수해야죠. 그 다음에 온돌 만들기 위해서 엑셀간 깔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일 붙여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초심자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나마 덜 겪은 게 미리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케치업으로. 이게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스케치업을 강조를 하는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아요. 집다 보면 정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업을 다루시면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렵겠지만 스스로 집을 지으실 거라면 꼭 익히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정말 간단한 스케치업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찾아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된다. 요 정도 기능만 알면 되지 굳이 많은 기능을 알 이유가 없거든요. 꼭 그것만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전문가고 문외한이에요, 거의. 물론 저희 집이 그렇다고 해서 비가 새거나 물이 새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